외국인 올리버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조용히 문 옆에 두고 아내를 놀라게 하려고 2달간 석유 굴착 작업을 마치고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를 사왔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 장미는 집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신나게 돌아왔다. 올리버는 복도에서 조용히 재킷을 벗었다. 갑자기 그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사람과 충분히 지냈어요. 당신은 마침내 그에게 내 인생 경험을 믿을 수 있는 어리석은 바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아내의 어머니 미란다가 ESA가 충분히 지쳤다고 말했을 때 들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의에서 기절한 남자는 재빨리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여행 가방을 들고 조용히 나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올리버는 자신과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말을 방금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고 따뜻한 관계 그녀가 자신이 테레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이 남자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분명히 테레사는 올리버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의 아내를 사랑할 것이라고 결심했지만 테레사가 그와 함께 불행하고 비참하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자가 가서 그녀를 그의 삶에서 제거 올리버는 친한 친구들 앞에 멈춰서서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품위 있는 방법이 자신의 집에서 들었던 것을 회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올리버는 자발적으로 이별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는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다른 여자를 찾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또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는 상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고향 도시 수도에 도착한 올리버는 과거를 잊고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내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기 위해 버스 운전사로 취직하고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편지 올리버가 조용히 붙잡아줬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지? 다른 마을에서 일하는 동안 누군가를 찾았어. 그는 나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내 아이들은 부모 없이 자라야 했는지. 아버지, 우리 오랫동안 꿈꿔왔던 임신이 이제 왔는데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미란다가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신에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은 곧 엄마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해야 해요. 고통은 시간이다. 낫게 할 거야. 고통은 지나갈 거야. 우리는 너와 함께 아이를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줄게. 엄마의 말이 조금 진정되고 나면 울음이 멈췄어. 미란다는 시간이 정말 젊은 여자의 상처를 낫게 했다고 말했어. 자기는 그렇지 않았어.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에 대한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테레사는 언젠가는 자신의 집 문이 열리고 올리버가 문턱에 나타날 것이라고 여전히 믿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의 생각은 아이가 혹시라도 나올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3살 때 포스터라고 이름 붙인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테레사는 그와 함께 가까운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 루비가 도착한 지 며칠 후 터리서는 포스터에게 동물원 주변을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루비가 살았던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 운전사는 알러버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올리버가 자신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올리버는 잠시 테레사를 쳐다보더니 마침내 테레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즉시 테레사가 손을 잡고 있는 금발 소년에게 주의를 돌렸고 슬프게도 그녀가 어떻게든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손에 태어난 아기, 그의 영혼에 가해지는 날카로운 고통은 오랫동안 그녀의 영혼 전체를 느끼지 못했고 그는 분명히 우울해졌습니다. 포스터 씨가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신사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올리버가 들을 수 있도록 테레사에게 대답하세요. 그런 다음 조용히 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올리버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승객에게 사과하고 버스에서 뛰어내려 아내와 아들을 쫓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녀를 멈추고 그것이 사실인지 말했고 그 남자는 거의 숨이 차서 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당신의 아들 테레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지만 가야 해요. 버스 전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리버는 버스를 바라보며 지금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지금 가야 하지만 오늘 밤 12시에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9시쯤 이곳에서 올리버는 아기와 테레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본 다음 버스를 타고 동물원으로 돌아갔다. 여자의 생각은 오직 남편과 그의 마지막 말뿐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올리버의 말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정말로 그녀가 다른 남자 때문에 아이를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의심과 망설임으로 그녀에게 과거를 떠나 전남편 없이 현재를 살아가라고 고집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올리버를 다시 만나자고 주장했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생각을 이겼습니다. 올리를 만나기 위해 포스터와 루퍼트 테레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가슴 앞에서 떨렸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사랑했던 남자의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올리버는 버스에 서 있었습니다. 얇은 재킷을 입고 손에 우산을 들고 멈췄다. 하늘은 어둡고 안개가 꼈다. 테레사는 막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올리버는 우산을 펴고 테레사에게 달려가 비를 피해 서둘러 그녀를 때렸다. 남자가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카페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테레사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편안한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때문에 긴장된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 사람 정말 내 아들인가요? 당신이 나를 떠났을 때 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당신은 심지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신이 쓴 것을 말하고 집에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테레사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일찍 집에 왔어요. 바보처럼 당신이 좋아하는 꽃까지 사줬어요. 당신의 대화를 들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를 기다리며 사랑받는 줄 알았습니다. 내 친애하는 장모님. 나를 떠나서 더 나은 짝을 찾으라고 설득하려 했어.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고 어머니가 당신을 고문했다고 비난했을 때 어머니와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나를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직장을 그만둘 거야. 내 상사 기억하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당신에게 불평하곤 했었지. 그 사람은 완전히 양심을 잃었어. 그 사람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 그 사람은 항상 날 괴롭히고 내 미덕을 얕보고 돈을 줬어. 일편이 아니면 내 상태 때문에 거의 신경쇠약에 빠질 뻔했어. 어머니가 나한테 사임하라고 했어. 그게 다야. 난 항상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하지만 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했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가 있으면 다 말해줄 테니 내 여자가 너무 상처받아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서 떠나려던 기억을 넌 남겼는데 올리버가 그녀를 붙잡고 막았어. 그는 그녀를 끌어당기는 걸 싫어해. 그 순간부터 그 부부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라이 빈센트였습니다. 사무실에 서둘러 왔습니다. 오늘은 다하 씨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1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그녀에게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추악한 일이었습니다. 빈선트는 다하 씨가 자녀를 매우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발견한 후에 그녀가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그도 아들을 원한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는 딸이지만 의사가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빈선트는 앉아서 테이블에서 다하 씨의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던 빨간 벨벳 상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고급 보석으로 애지중지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빈선트는 다시는 어떤 여자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곰곰이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하 씨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고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캐럴라인입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했습니다. 캐럴라인은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속였고 그는 캐럴라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낳은 후에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뭔가는 빈선트가 확실히 행복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지만 그는 어떻게 갈색 머리 여성이 2주 후에 그런 금발 아이를 낳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사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건강한 30세 남성은 친구가 빈센트에게 종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빈센트는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제안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빈선트는 그것이 엄청난 감정적 타격이라고 거부했지만 빈선트는 캐럴라인과의 재산에 대한 다가오는 법적 소송으로 인해 열등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캐럴라인은 한 푼도 얻지 못하고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빈선트는 일어나서 갔습니다. 오늘 밤 그는 다어 씨가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아이도 없다면 모든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망 때문에 그녀를 놓아줄 것입니다. 빈선트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밖에는 아름다운 겨울밤이 있었고 하늘은 별과 달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빈선트는 그와 다어 씨가 처음에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이 레스토랑에서 그의 회사 파티에서 만났고 다어 씨가 그곳의 관리자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와인을 조금 마신 후 그는 행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우승자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때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그와 함께 나가자고 다어 씨 약 10년 후 그의 후배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레스토랑의 음악도 멈췄으며 모두가 빈선트의 폭발적인 힘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그것은 단지 미소였습니다. 알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녀를 바라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보안 서비스는 다음날 그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선트는 그 소녀가 도시 출신이 아니라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역사학과 시간제 학생인 빈센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살 수 없는 소녀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꽃다발과 값비싼 팔찌를 들고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뻐서 황홀하겠지만 다어 씨는 꽃에 대해 침착하게 그에게 감사했고 그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팔찌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빈선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 정도일 거예요. 왜 그걸 가져가야 하는지 난 서로 거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선물을 주는 건 적어도 불쾌하고 이상해요. 다어 씨는 빈선트가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대답했고 며칠을 기다렸다가 그녀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지만 다어 씨는 직업과 공부가 있다는 말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빈선트는 화가 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최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어 씨가 그를 소풍에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케밥을 튀기고 두 사람은 낚시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논쟁했지만 함께 낚시하러 갔지만 그날 그들 사이에 낭만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헤어졌을 때 빈센테이는 깨달았습니다.